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저도 개인적으로 그죠. 그동안의 크리스마스 중에서 가장 좀 힘든 크리스마스, 셀트가 힘든 크리스마스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주가도 물론 올해 내내 빠졌지만 사실은 이제 올해 셀트에 대한 희망이 좀 많았던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그죠?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또 매수했던 분들이 1년 내내 주가가 빠지면서 그죠? 또 실망으로 바뀌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또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또 주가라는 것은 항상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셀트리온의 그래도 미래 성장에 대한 또 기술력에 대한 이런 부분 또 본질적인 셀트의 본연의 업무인 바이오 시뮬러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죠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그죠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11월달 처방 데이터를 말씀만 해놓고 수치를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니까 아무튼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 즐거운 성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힘들게 지났지만 내년에는 또 셀트의 그죠 희망적인 또 주가의 상승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한 번 더 셀트리온 힘내라.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아무튼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가는 그죠? 어제도 이제 악재가 나왔죠. 결국 이제 셀트의 악재가 그게 이제 화이자의 경고용이었고 그러나 주가는 결국 이제 오후장에 끌어올려서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고요. 자, 오늘도 이제 악재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참 이거는 저도 이해가 또 안 되는데 어저께 화이자의 경구용을 긴급 승인을 미국 FDA에서 하고 오늘 그저께 어제 또 곧바로 그죠 머크의 또 경구용 치료제를 긴급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머크의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는 걸 한 번 더 이따가 한번 뭐 부작용에 대해서 또 이번에 FDA에서 승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뒷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악재가 그게 하나 있었고 머크 경구용 승인 FDA 그리고 이제 릴리하고 리제네논 이건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 악재인데 지금 어쨌든 릴리와 리제네논 미국에서 어저께 그죠 그 사용을 일단 중단을 했어요. 사용을 중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요 기사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유는 이제 결국 뭐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다 이고 GSK는 그나마 이제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 약간은 있다 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생산이 순조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 호재 악재 셀트도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발표한 게 없으니까 릴리나 리제네논 같은 경우는 뭐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발표를 했었죠 회사 측에서 그죠. 자, 또 이쪽 GSK도 회사 측에서 효과가 있다 했고, 셀트는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그런, 발표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악재로 한번 주가가 밀릴 법도 한데, 오늘 그래도 두 개의 악재에서, 그죠? 하방 경직이 좋았다는 부분 자체.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크게 증가는 아니지만, 확진자에 비해서, 레키노나의 또, 투약이, 그죠? 이제 34,000명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급 부분에서도 지금 이틀 연속 그죠? 개인들이 좀 크게 팔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명 계좌의 물량도 좀 누르는 게 아닌가. 뭐 요 부분도 대주주 좀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게 오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 그래도 시초가를 보합을 시작을 해서 종가도 어쨌든 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그죠? 장중에 좀 올라가다가, 결국은 또 이제, 오늘도 장중에 축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어제부터 이제 DB 창고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DB 창고는, 셀트리온의 이제 개인 주주들이, 그죠? 좀 많이 가 있는 창고이기도 해요. DB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제 대주주 물량이겠죠.
양도소 회피 물량.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일부 하이증권하고 유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진이나 하이 이런 곳에 KB라든지 이런 쪽은 뭐 과거부터 이제 쉘터리온의 일반 주주들이 좀 갔던 그죠. 이렇게 계좌를 이관했던 그런 창고이기도 하고, 최근에 마지막에 뭐 계좌 이관이 됐던 창고가 DB 창고이고, 그래서 DB 창고가 어제 오늘 좀 이제 호가창에 보이죠. 아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좀 크게 이제 뭐 매도 1, 2나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늘 좀 움직여 돼서 올라간 쪽에서 좀 퉁퉁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부분을 이따가 한번 뭐 또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오늘 어제 그래도 20만원 깼다가 다시 또 곧바로 회복을 했고, 자, 오늘도 두 개의 악재, 머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 10월 달에 이 급락했던 게 머커의 경구용, 그죠? 임상 결과, 중간 결과 발표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뭐 승인 신청이라든지 또 이쪽 FDA 승인 신청이라든지 또 화이자의 승인 신청이 됐던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동요하는 건 아니라서 결국 이제 어제 오늘 FDA 승인을 받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 앤드 보합으로 끝났다는 부분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봐야죠.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어쨌거나 이제 오늘 그래도 이제 이 보면 삼성전기가 급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삼성전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일부 이제 오전 방송에 보면 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IT 부분에서는 삼성전기와 LG전자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그 LG전자는 이제 어제께 급등을 보여주고 자율주행, 또 삼성전기는 오늘 또 급등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도 뭐 그냥 참고로, 과거 제가 이제 지난 올해도 뭐 이쪽에 삼성 SDI라든지 또 카카오라든지 이쪽 부분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IT 부분에서는 이쪽에 자율주행, 그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뭐 투자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고, 내년에 쉘터도 좋을 거니까 또 어쨌든 쉘터는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죠? 물량은 간수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최근에 한 4일 정도 상승세.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연말까지는, 그러니까 배당 기산일까지는 그죠? 기관들이든 외국인이든 이제 어쨌든 주식을 매수를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해요. 그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 물량은 뭐 프로그램 매수로 유입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연초에 가서는 기관들은 좀 매도를 약간 하는, 그죠? 기관들은 그런 성향. 뭐 외국인은 이제 그때 또 가봐야 할 것이고.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또 어쨌든 주가가 올라오면 항상 기관과 외국인들의 반대로 매도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1조 1000억을 팔았고, 그죠? 외국인들 뭐 1900억. 코스닥도 오늘 한 1700억 정도 매수를 보였죠. 코스닥도 오늘 기관들도 2600억에 샀어요. 뭐 기관들이 이제 9000억 매수인데 9100억. 금융투자가 8천억이죠. 근데 이제 액티브 쪽, 보험이라든지 투신, 뭐 이런 쪽은 좀 약간 매도. 그죠? 근데 이제 금융투자 쪽은 항상 이놈들은 오늘도 지수가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금융투자가 우장 들면서 매도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오히려, 그죠? 주가가 좀 밀리는, 고점 대비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연기금도 뭐 199억. 그래서 올해로 연기금은 좀 매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2년 동안 팔았으니까요. 거기에 가장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LG화학은 뭐 계속 지금 또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매도를 약간 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셀트리온은 연기금이 2년 동안 팔았던 부분이 그동안에 많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유 지분을, 그죠?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히려 올해 좀 매수를 좀 크게 했던 뭐 그런 부분은 약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뭐 상세한 부분보다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셀트는 좀 이제 없지 않을까. 올해까지로, 뭐 내일 다음 주도 좀 팔아라. 연기금, 알았지? 그렇게 하고. 자, 사모펀드가 어제 오늘 좀 매수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의 어제 오늘 매수 부분에서 셀트리온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따가 수급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SDI는 그래도 좀 올랐잖아요. 그죠? LG화학은, 이따 LG화학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연기금 매도든 또, 그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없고 매도가 나오는 쪽은 뭐 대형주들도 크게 하락을 합니다.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주가가 그나마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오는 쪽은 반도체하고 IT 자동차. 반도체 IT 자동차. 이, 업종은 뭐예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수출 업종이잖아요. 그죠? 그런 쪽만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말 배당. 어쨌든 올해도 배당을 좀 기업들이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셀트리온도 뭐 현금 배당을, 그죠? 750원이나 주당 주고, 주식 배당이야 뭐 2%, 그죠? 0.02%, 영의주 매일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현대차도 3%, 그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야. 또 하이닉스는 이제 또 그동안 계속 올라왔던 부분에서는 좀 약했는데, LG전자가 이제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소폭 조정. 그래서 LG전자 비록 빠졌지만 내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그죠? 유망한 종목이다. IT 중에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유망하다. LG전자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LG전자가 좀 기대가 되는 또 IT 쪽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2차 전지 부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요걸 제가 연말에 한번 시간을 내서 그렇게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항상 여러분들 이제 초기부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셀트의 포토 비중을 많이 가져가되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VIP 방송할 때 그런 말씀 하나 드려요. 70% 정도는 중장기 부분에 셀트를 포진을 하되 나머지 한 30% 정도는 다른 종목도 포진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뭐 우리가 몰빵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 되죠. 그렇게 또 내년에는 뭐 그렇게 좀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에 몰빵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그죠? 또 다른 쪽이 주식하면 답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트도 좀 구성해보는 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셀트 제약하고 헬스케어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상승세를 보이죠. 오늘도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오늘 신한창구 쪽에서, 신한증권 쪽에서 이제 레포트가 나왔던 모습도 있고, 뭐 어쨌든 셀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4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도 제약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또 약세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주는 그래도 그나마 셀트가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또 하락을 했어요. 물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도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였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바이오주가 약세인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선방했지 않나. 그죠? 뭐 20만원대 깨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선 이제 셀트 차트지만, 지수를 보면, 어쨌든 지수가, 일단 셀트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어쨌든 지수가 안정이 돼야지만이 공매되는 놈도, 그죠? 그렇게 공격을 쉽게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2동 평균선이 올라서고 있고, 22일이, 지금 이제 6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어쨌든 여기를 돌파를 하면, 그러니까, 이 3050포인트대를 돌파를 하면, 결국 지수는 뭡니까? 3150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지수로 따진다면, 그죠? 지금 한 150포인트대에 와 있거든요. 150포인트대, 150, 100, 202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나마 이제 다른 애들이 못 끌어오니까, 또 시가총액이 또 그 상위에 있는 셀트도 못 끌어오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쨌든 배당 전까지 좀 오르면서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 부분이면 또 내년 초에는, 그죠? 그나마 또 시가총액 상위 조정이 좀 들어올랐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라든지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도 확 올라왔지만, LG전자 이런 쪽은 뒤에 아직까지 여전히 밑에 하단에 있거든요. 또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말 연초로 해서는 또 그쪽으로 좀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미국은 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 오전장 또 그 BBIC 방송 보시면 미국 또 시황에 대해서 말씀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셀트도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051910, 자, 지금 이제 이게 LG 화학입니다. 그죠? 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올 연초에 100만원, 그죠? 고점이 최고가가 105만원이었어요. 105만원인데 지금 61만 1천원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도 지금, 11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85만원에 있던 주가가,
그죠? 지금 오늘 종가가 62만 1,000원이에요. 그죠? 그 이만큼 지금 시장이 종목에 따라서 우량주든 뭐 가치주든 또 바이오든 그죠? 차별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여기까지만. 그냥 이제 삼성전자 볼게요. 자, 930. 자, 삼성전자 역으로 이제 오히려 상승하는 걸 보십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사실은 불과 뭐 우리가 10월 달만 하더라도, 그죠? 7만원 밑에서 주가가 놀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연말, 어쨌든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으나, 아무튼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준이면 아까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8만을 복귀했으니까. 그럼 삼성전자 이제 뭐 연말까지 잘하면 한 8만 3, 4천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지수 코스피 자체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3,150포인트 부분까지는 그죠, 충분히. 자, 이보다 앞서서 이제 갔던 게 000660이었으니까 그죠, 660 꾸준히. 근데 이제 005380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이제 오히려 연초에는 좀 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쪽에 그 하이닉스 같은 게 10월 달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11월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이제 약간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000270, 응? 그 다음에 이제 066570. 그죠? 이것도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연말, 연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000150. 오늘 뭐, 호재로 떠버렸으니까. 얘도 11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IT, 자동차, 반도체. 그렇게 우선 큰 축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사실은 바이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바이오가 약세라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셀터도 뭐 약세이지만 그래도 악재 속에서 선방이 되었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삼성바이오. 자, 삼성바이오가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5일 연속 그래도 하락을 했어요. 5일 연속 하락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 그렇다고 뭐 삼성바이오가 올해 워낙 많이 올랐고 셀트는 올해 워낙 많이 빠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주들이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그런 상황에서 또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죠? 하락을 하는, 거기에 셀트도 못 가게 좀 눌러 있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또 상승을 또 반등을 한번 기대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부터 먼저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먼저 하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이쪽에 어저께 이제 항상 매월 중순 말이면, 그러니까 말경 중순 말경이면 20일대면 이제 미국에서 뭡니까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처방 데이터 발표를 해요. 그죠? 근데 어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치를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램시마가 지금 뭡니까 처방 데이터가 MS가 지금 시장 점유율 23%예요. 그죠? 이거는 전년 대비로 하면은 123%. 그죠? 그러니까 올해 램시마가 미국에서 뭡니까 그죠? 크게 처방이 많이 이루어졌죠.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여 나갔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전달보다도 어쨌든 7.7%, 그러니까 10월 달보다도 7.7% 증가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쟁사라고 하기는 그런데 미국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우선은 그죠? 램시마하고 램플렉식스 이쪽에 머커가 판매를 하는 삼성바이오 쪽에 바이오젠이라고 뭐 표현하는 게 낫겠다. 삼성바이오 어쨌든 그게 이제 7.4%예요. 거기는 여전히 뭐 7%에서 몰고 있는 거니까. 자, 이쪽에 이제 공공 쪽에 그쪽에 이제 그 수준을 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싸게. 자, 그리고 이제 리툭산 같은 경우에는 25.1%예요. 그죠? 11월 달에. 이게 전년 대비로도 29.9%. 그러니까 리툭산은 작년부터도 뭡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 30%의 시장 점유율, 증가세를 전년 대비 보였고, 그리고 또 전달보다도
5.6%나 그죠? 또 꾸준히 증가하는 요런 상황이니까 화이자가 두 번째 이제 화이자는 뭐 이쪽에 이제 셀트에 비해서는 뭐가 없습니까? RA 부분, 그죠? 르마티스 부분은 또 없거든요. 화이자도 뭐 8.9% 증가세는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허주만은 1.5%인데, 요거는 전년 대비해 보니까 247%예요. 그죠? 근데 허주만은 미국에서는 뭐 어쨌든 약간 실패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허주만은 미국에서는 실패이지만, 그죠? 이쪽에, 일본에서는 51%니까, 그죠? 이제 유럽에서도 뭐, 양호하고, 그래서 요 부분, 여전히, 셀트리온의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는 유럽에서도, 그죠? 또 미국에서도 계속 증가 추이를,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셀트도 그렇지만은 또 헬스케어도 3분기에 실적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이쪽 리툭산의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또 재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됐죠. 4분기에는 그죠?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우선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작용될지 저도 참 궁금해요. 지금 어쨌든 이게 이제 오늘 뉴스시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오전에 나왔어요. 오전에 나와서 이제 최종 수정된 게 11시 24분에 최종 수정본이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리제네논하고 그죠? 일라이 릴리하고 항체 치료제 사용이 일단 중단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아마 브라질 감마 때 그때도 이제 이쪽에 누굽니까? 릴리는 일시 중단이 되었었죠. 사용이. 그죠? 그 당시에 왜? 릴리는 감마에도 효과가 없다. 그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시 중단되었는데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릴리가 델타를 효과가 있다 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고 사용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리제네논과 릴리는 어쨌든 그걸 자사에서 그죠 회사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그죠 없는 것이고 그래서 중단이 된 것이고 그런데 GSK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면서 GSK는 사용을 하는데 지금 GSK는 하나 단점이 지금 우리가 어제 나왔던 이제 그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가 성인은 받고 효능은 그죠 뭐 한 90% 가깝게 좋다고 하지만은 거기도 문제는 뭡니까 생산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바로 GSK도 마찬가지로 생산 쪽에 문제가 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더디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중화학 예방 사용하던 리제네논의 치료 효과가 없어서 공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GSK는 아직 생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내용이고요. 또 효과 확인되면 화이자 머커는 치료제가 아직 공급이 태부족하니까 머커는 공급이 되어 있어도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 요 문제 말씀드릴게요. 자, 머커는 이제 오늘 대충 이쪽 그 부작용을 보면 미성년자라든지 임산부 그죠? 사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성들도 마지막 그 복용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게 미성년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이 18세 이하의 한테는 뼈와 연골에 뭡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에 그죠? 그럼 뭐 17세 18세만 그런가요? 성장에 영향을 뼈와 연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예 뭐 화이자를 처방을 하면 했지 이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랑스는 이제 이거를 결국은 뭡니까 계약 파기를 했잖아요, 그죠? 심각한 부작용에 뭐 경고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걸 처방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게 FDA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치료 옵션이 없거나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그죠? 머커의 경구용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지금 리제네논도 있고 항체 치료제도 있고 또 이쪽에
화이자의 경구용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거 있으면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는 끝났다. 제가 볼 때는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 화이자의 이제 경구용은 어쨌든 뭐 효과가 있는 부분과 동시에 또 생산 부분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죠? 또 그게 좀 약간 약점이긴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미국 병원에서는, 그죠? 요 확산 사태에 비해서 항체 치료제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었고, 자, 한일 마찬가지로 GSK는 효과가 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항체 치료제가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공급이 딸린다. 그죠?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지금 미국에는 오미크론이 73%랍니다. 감염자가. 그래서 오미크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시 중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오미크론이 뭐 200명, 300명까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오늘도 6천 몇 명인데. 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뭐 셀트가 아직까지 그런 걸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으니까, 회사 측에서는. 이쪽은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고, 이렇게. 요런 부분, 으로 오늘 악재가 있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머크의 FDA 승인, 또 그리고 이쪽 뭡니까, 항체 치료제의 미국의 사용 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났다는 거죠. 이걸 어제 했던 거잖아요. 어제 했던 거. 그래서 요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면, 자, 수급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셀트의 악재가 있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방 경직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번 주가 아무튼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는 거. 이번 주 시장은 좀 화려한 것 같지만 반도체와 자동차와 IT, 그죠? IT 그쪽만 좀 화려했다는 거.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뭡니까?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죠.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쭉 말씀드린 그 시황 부분 자체를 한번 보면서 또 셀트를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죠? 참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못 가.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그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셀트를 좀 주주이고, 오늘 이제 제가 이 VIP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또 어제 뭐 어디 유튜브가 뭐 주주들하고 그런 뭐 그냥 기사 나왔는데 주주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뭐 마치 큰일처럼, 뭐 아니 보지는 않는데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공매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간질일 겁니다, 아마. 그죠? 개인 주주들과 회사의 이런 이간질이라든지 또 뭐 모든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그죠? 조금 좀 자제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기관들이든 외국인이든 세력들이든 제일 주식시장에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하고 주주들하고 이게 싸움박질을 하고 앉았는데, 한다고 하는데, 그죠? 누가 그 주식을 사주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뭐, 그 이야기 하면 또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를 가질 그런 시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회사 편이 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오늘 수급을 이제 한번 보면, 어쨌든 어제도 뭐 약하지만, 그래도 앞에 이제 바이오의 전반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월, 화, 수 하락하고 금, 토. 근데 이제 월, 화, 수 부분에는 이제 바이오 업종의 하락이라고 본다면, 그죠? 어제하고 오늘은 오히려 셀트의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선방했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주가가 악재가 나왔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이틀 연속 매도죠. 자, 어제 16만 주, 오늘 10만 주. 그죠? 근데 반면에 그거 이제 물량을 가져간 게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공매도는 적었어요. 18,000주. 그죠? 오늘 공매도 9,500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예요. 그러면 누가
어쨌든 개인들이 어제도 겁을 먹었을 것이고 오늘도 아무튼 제가 앞에 악재 2개 머커의 승인 또 리제네론과 릴리의 미국 사용 중단, 항체치료 사용 중단 요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근데 이제 요건 약간 있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차명계좌 부분도 오늘 좀 누르는 부분이 많이 역력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아침부터 이제 하이 투자라든지 유진 투자 대주주 물량 일부 좀 나왔고 그리고 어제 오늘 KB도 좀 대주주 창고 같은 물량이잖아요. DB 그죠? 오늘 DB가 뭐 39,000주 이런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는 아무튼 검은머리 부분에 또 신한 창고가 그죠?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서 요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죠?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공매도 누적 잔고도 467만 주면 크지 않거든요. 그죠? 어제도 이제 오늘도 23,000주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요건 제가 주말에 수급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차 잔고가 1,047만 주예요. 많이 줄었죠. 어제도 오늘도 보니까 23만 5천 주나 줄었어요. 어제 그제인가요? 46만 주 줄었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 대차 어쨌든 그 대주주 돌 부분들도 있겠지만 연말 배당과 관련된 일부 갚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제가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쨌든 레키노나의 이제 이번 주 처방인데 지금 병원은 212개 병원이에요. 병원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병원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212개니까 렘데시비르가 그동안 병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214개예요. 다음 주에는 추가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지금 이번 주에 그 레키노나가 투여가 2,686명이에요. 지난주가 2,400명대였는데 그죠? 뭐 한 200명 이상 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33,915명이에요. 그리고 렘데시비르는 26,000 뭐 크게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팔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약은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확보되면요 또 코로나가 뭐 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또 하나 그럼 마지막으로 셀트는 아직까지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 빠지지 않지 않나 보여주는데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셀타는 감마든 그러니까 릴리 감마 효과 없었잖아요. 그죠? 셀타는 감마든 알파든 또 뭡니까? 남아공 델타든 뭐 다 인도 마찬가지 다 인도 델타 남아공 거 다 뭡니까? 효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도 효능을 보일지 안 보일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죠? 또 셀트는 슈퍼 항체 치료제 CTP63을 가지고 있잖아요. 칵테일. 그래서 그 부분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확실히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오늘 주가는 미국은 중단됐지만 항체 치료 됐지만 셀트는 그래도 오늘 괜찮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약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올해 그죠? 마지막 크리스마스에서 힘들 이런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또 크리스마스가 될 걸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자, 즐거운 성탄 즐겁게 보내시고 주말에 수급으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